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떡을 제일 잘 빚는 남자 밤비 이대재입니다. 어제 12월 28일 시청 앞 광장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야광 해적들 여러분들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시각장애우 회원분들도 오셨고, 네, 그리고 우리 사회학과 학생들 친구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저 혼자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검색창에서 나 쉬운 국민 아냐, 나 띄우고 쉬운 띄우고 국민 띄우고 아냐, 나 쉬운 국민 아냐 라고 검색을 하시면 밤비가 제작한 파업 촉구라기보다는 시위 촉구라기보다는 정부에게 말걸기, 그나의 누나에게 말걸기 작전, 표현하기 작전, 그 연장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포스터로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고, 페이스북에 사람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셨어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왜냐면 제가 수영복을 입고 네, 포스터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제 블로그, 사이트 여러 군데 많이 올렸는데 사람들 반응이 네. 너 거기 왜 갔어? 너 철도청 직원도 아니잖아. 철도청 직원들 그 귀족 노조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하는데 네가 거길 도대체 왜 갔어? 라는 반응들을 주위에서 몇몇 분들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국가의 공공기관들이, 공공서비스들이 사유화되고 있는데, 와, 사람들이 순진하게 이걸 자본주의 구조의 어떤 공평한 게임, 공평한 규칙 정도로 세뇌가 당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섹스는 정치적입니다. 정치는 일종의 섹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정치에 무지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섹스를 잘 못한다는 거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남자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여자가 섹스를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제 생일 다음날 12월 18일 다음날 12월 19일에 성공회대 사회학과 학생들과 같이 세미나, 섹스 세미나를 공동 진행을 했습니다. 성공회대 사회학과 친구들께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고, 오르가즘 강연을, 미니 강연을 무사히 치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섹스 세미나, 성공회대 사회학과 밤비 세미나 현장 실황을 우리 야광 성교육쇼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떡센 밤비가, 대한민국에서 섹스를 제일 잘한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밤비가 도대체 왜 시청 앞에서 경찰들과 대치를 하면서 시위 촉구 포스터를 만들어가서 홍보해가면서 도대체 왜, 출도청 직원도 아닌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주제에 왜 도대체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 담당 팀 왔어. 같이 왔어. 담당 같이 왔어. 네, 여러분 되게 오래 기다리셨고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저희 세미나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취지부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세미나를 기획하려고 했던 게 그냥 처음에 밤비 씨를 만나게 되고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너무 만들고 싶었고요. 이 자리가 어줍잖게 우리가 이론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재밌는 얘기로 이렇게 재밌게 섹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왜 우리가 섹스 얘기를 재밌어 했을까?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평생 동안 섹스를 하는데도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공론화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눌 자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막혀있는 억압된 구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표현의 자유를 느껴보고자 메일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담비 씨를 초청한 거는 우리가 섹스에 대한 거 이론적으로 뭐 안다고 해도 정말로 섹스는 몰라요. 우리가 나도 정말 섹스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멘붕이 왔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섹스와 삶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자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밤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밤비 씨를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섹스를 가장 잘하는 남자 아, 진짜예요? 떡쌤. 아, 떡쌤, 우리들의 떡쌤 밤비 씨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해야 되나? 하빈 씨 여기 일로 와야 되나? 가운데로 올라가서 해줘요. 소리. 아,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가 첫 섹스도 늦고 오르가즘도 늦고 항상 늦잖아요. 그 어떤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아, 지금 USB가 연결이 됐나? 안 되네요. 안 해. 제가 초반에 잠깐 그냥 가운데 짧게 설명을 하고 우리 카페 회원들도 와 있거든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왔어요. 전 성공회대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카페 회원들도 오늘 처음 와주셨고, 우리 저를 아시는 분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 아는 얘기인데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개념을 좀 잡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진행하면 재밌는 시간 될 거예요. 우리 짐승 양이랑 한평 양이랑 짐승 다 알아요, 별명? 네, 다. 아, 진짜? 네. 학교에서도 그런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파티할 때는 대단했었어요. 아니,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에서. 와, 질 수 없다 그러고 저도 이제 무장까지 못 가고 바지를 훌러덩 까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몇몇 여성분들이 자기가 입던 팬티를 벗어가지고 경매를 했어요.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지? 누군가가 5만 얼마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냄새 맡으면서 딸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안 팔린 사람은 없었고 뭐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헤드락쇼라는 것도 해요. 여성분들만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남자를 이제 헤드락을 걸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는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자리들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고, 야광 기술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사이트거든요. 오늘부터 아마 회원 가입이 받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입해 주시면 진짜 섹스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건 이건 뽀뽀뽀구나, 여기는 엑스파일이구나, 네, 그 정도로 진실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오르가즘을 알게 되실까? 왜냐면 알려줬는데 성공회대 학생들이 별로 안 들어왔어. 짐승 형들만 들어오고. 재밌어요, 들어오시면. 네, 재밌으실 거예요. 여기 다 사회학과 학생들만 오신 건가요? 우리 카페 사람들 외에는? 신학과 한 분이에요, 신학과. 다른 신학과? 딱 한 분. 잠깐만, 이게 한국교회 미래 봉자님도 오셨는데? 오셨어요? 네. 한국교회 미래와 이런데 섹스 세미나 나오고 어떻게 해요, 이거? 네? 신학과 친구랑 같이 앉으실래요? 신학 학생이시구나. 타이틀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똥차죠. 응답하라 오르가즘. 오르가즘에 대해서 뭔지 사람들이,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물빼기 많이 하잖아.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오르가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오르가즘의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뭐 눌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제가 부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좀 이따 너무 싼 마이라 너무 없어 보이니까 네, 그럴듯해 보이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뭐 크리티컬 매스 이 정도 돼요. 크리티컬 뭔지 아시죠? 치명적, 네, 치명적 질량 뭐 이런 거죠. 뭐 정봉주 의원의 치명적 매력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질량이 어떤 치명적인 기준을 넘어서면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르가즘도 그 임계점을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 수소폭탄이 그 원소봉이 7개가 돼야 이게 폭발을 한대요. 6개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고 마지막 한 개가 딱 들어와야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지막 하나의 그 지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핵폭발도 임계 지점이 있고 뭐 우주가 생성되는 빅뱅의 원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블랙홀은 그 반대가 있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은하계가 빵 하고 생겨나고 네,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자연과학적으로도 임계점이 있죠. 물이 끓는다거나 99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마지막 1도만 올라가면은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원리가 있고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저는 섹스에도 우리 몸에도 똑같이 우주나 어떤 자연과학적인 현상이 우리 몸에서도 네, 벌어진다고 봤어요. 우리 몸에 임계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계지점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푹 찍 3초 만에 쌉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계지점이 너무 높아서 못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못 사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다양한 임계지점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오르가즘도 폭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로버트 그린이 했던 얘기인데 연애가 전쟁보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누가 했더라? 클레오파트라를 누가 꼬시려고 했는지 그 장군 이름은 모르겠는데 너무 얘 꼬시는 게 어려워서 차라리 전쟁이라도 해서 전쟁이라도 할 때 뺏어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오르가즘은 더 심해요. 연애보다 훨씬 100배 어려워요. 오르가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쟁은 쉬워요. 보이는 애들 때려 죽이면 돼요. 그런데 오르가즘을 느끼려면 절대로 안 보여요. 적이 안 보여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거를 조금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다음. 제일 쉽게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으로 한번 가볼게요.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은 여러분들이 느껴봤잖아요. 클리토리스 오르가즘 못 느껴봤다 하시는 분이 있나 설마? 없어요? 다 느껴봤어요? 손들이 쪽팔려서? 짐승양 최근에 클리오를 언제였어요?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셀프로 아니면 그래요? 한백양도? 네, 액티브한 섹스 라이프를 즐기는 언제였어요 최근에? 셀프로 언제? 며칠 전에? 이틀 전쯤? 아직 따끈따끈한데요? 아니야. 클리오르는 금방 식으니까. 외부 자극, 이제 뭐 딜도로 한다거나, 바이브레이터 한다거나, 그렇죠. 내 몸 외에 딴 것들, 남자의 몸에 의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외부 자극에 의한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이에요. 그리고 그건 참 쉬워요. 누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하는 것들, 중지로 보통 많이는 하죠. 이게 약간 하수들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클리토리스 자위를 지금도 이 나이 되도록 안 하시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고요. 좀 빠르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남자분들은 되게 중학교 때 오형제들이랑 함께 정액을 배출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진짜 다양해요. 이거는 통계 내도 진짜 통계가 되게 다양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로 처리한 고수의 경지가 짐승양이 골반을 쓰셔서 클리오를 느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땠어요? 골반을 쓰셨나요? 정상이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해준 거네. 남자가 해줬네. 고수의 영역이 이제 자기 스스로 골반을 써서 현아처럼 골반을 현란하게 돌려서 클리토리스 오르가즘 느끼는 게 고수의 영역이에요. 아이돌 가수들이 다 골반을 쓰는 안무가 모든 아이돌 가수들의 안무의 테마거든요. 이게 삼촌 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삼촌은 아니지만 우리 내면의 삼촌, 내면의 삼촌을 자극하는. 야, 소녀시대 떡 제대로 치겠는데?
이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워요.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골반을 쓴다는 게 예를 들면은 제가 21살 때 사귀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광대뼈가 좀 나은 편이거든요. 제가 그때는 사정 조절을 할 줄 몰랐을 때니까 이제 하다가 쌌죠. 그랬더니 자기 클리토리스를 이 뼈 있죠. 여기다가 딱 대고 이렇게 비벼서 클리토리스 가슴을 느꼈어요. 그 친구는 제 얼굴뿐만 아니라 콧대, 뭐 골반, 치골 다 사용했어요. 허벅지 올라타서도 하고. 그러니까 자지가 필요가 없는 그런 여성이었죠. 자지란 말이 좀 괜찮죠? 우리 원래 그러고 놀거든요. 네, 무조건 보지자지거든요. 고수들은 외부의 환경, 하수들의 어떤 외부의 도움을 빌어서 오르가즘을 느낀다면 고수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하수, 중수, 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약과예요. 그래도 자신의 어떤 그래도 오픈 마인드인 거죠. 네, 그런데 벌린 음악형인 거죠. 자기 셀프로.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닫혀 있어요.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게, 섹스를 할 수 없게 방해하는 물들이 굉장히 수두룩하게 많아요. 개인적인 차원의 임계부수들이 굉장히 두텁게 쌓여 있죠. 나 너무 다 밝히는 여자 아닐까? 막 이런 걱정들. 그리고 뭐 이런, 심지어는 최근에 이런 29살짜리 아가씨였는데 산부인과 가서 검사받기가 두렵대요. 그 진료 기록이 남을까봐. 그럼 나중에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게 될까봐, 자기가 수천자가 아니라는 거를 남자 쪽에서 집안에서 검사를 해서 조사를 자기가 들킬까봐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르가즘의 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임계 변수들도 있죠. 내 친구들이 클럽 가서 남자랑 원나잇 스탠드 하는 걸 날 욕한다. 환양년이라고 걸레소리를 한다거나 이런저런 종교에서는 굉장히 금욕을 강조를 하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오르가즘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또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뭐 2번이랑 두 번째 항목이랑 연결이 되는데 좀 역사적 차원에서의 문제도 굉장히 극심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죠. 한번 다음 부탁할게요. 아직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중세시대 이전까지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이게 이제 신봉주의 시대거든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왕이 곧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하자고 하면은 그냥 전쟁 나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고 100년 동안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대 얘기죠. 그때는 오르가즘을 느끼면 화형을 당했어요. 섹스를 잘하는 여자는 마녀였거든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아저씨가 용기 있게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코기토, 에르고숨 이걸 얘기를 하면서 신본주의 시대가 좀 막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 생각을 하냐면요. 이 사람의 진짜 본뜻은 난 성경 안 믿을 거야. 난 신앙이 싫어. 였어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내가 본 건 그게 아닌데. 그리고 뭐 코르페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여러 친구들이 합세를 합니다. 니체까지. 니체가 얘기했어요. 신은 좆됐다라고. 네.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어떤 미신들, 신앙들, 그 파워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모더니즘 시대가 시작이 돼요. 현대사회가. 20세기의 또 아버지, 마르크스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죠. 뭐 마르크스 뭐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런 어려운 얘기 좀 되게 뭐 부르주아에 대한 투쟁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마르크스 아저씨가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이에요. 이 아저씨는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좀 자극하신 분입니다. 혁명을 해야 된다. 왜 혁명을 해야 되냐? 우리가 산업사회 구조에 휘말려서 우리 스스로 소외를 시키지 않냐. 기계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기계가 꼭 우리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라고 문제제기를 시작을 하죠. 마르크스 아저씨 저 좋아해요. 혁명도 뭐 혁명을 위한 혁명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환경과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시간, 내 인생에 대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자는 게 마르크스 아저씨예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가슴, 머리가 이성이잖아요. 가슴이 감성이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오면 골반주의 시대인데 골반을 풀이를 하자면 감각의 시대예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으로. 마돈나 아직도 건재하시죠. 골반 잘 쓰십니다.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아까 예를 들었던 현아 다 공통점이 하나예요. 골반이 유연한 사람들이에요. 몸을 쓸 줄 안다는 게 골반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몸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골반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도 남자들은 섹스를 하면서 정상 체위를 하니까 그나마 좀 부드러운데 여자들은 진짜 많이 골반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죠. 여성상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어떻게 몸을 가눌 줄 몰라요. 무게중심점을 나눌 줄도 모르고 상체 하체를 나눌 줄을 모르죠. 하지만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골반을 쓸 줄 압니다. 그리고 골반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의 시대가 됐어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줄게요. 안젤리나 졸리도 뻔해요. 골반 잘 쓸 거예요.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여자예요. 많은 남자 스타들이랑 사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인 서양 사회에서도 이런 여자들을 비취라고 해요. 쌍년, 개년, 잡년 이런 뜻이죠. 마녀. 근데 안젤리나 졸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유명하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근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 섹스를 좋아합니다. 이 뒤 말고 앞으로. 네. 더 앞으로. 그리고 종교적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섹스를 굉장히 즐겨요.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파리 부인과 열애를 한 우리 큰 목사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 그리고 뭐 스타들이 섹스를 좋아하는 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리고 정치인들 엄청나게 섹스 좋아합니다. 전 세계 모든 윤락업소의 상위층일수록 주 고객층은 다 정치인들이에요. 소수가 독점을 해버렸어요. 섹스를. 그리고 하류층들만 섹스에 대해서 스스로 검열을 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사회적 위치에 의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 노예가 돼서 셀프 검열을 해요. 이거는 술자리에서 우리 성공회대 사회학 학생들한테 들었는데 미셸 푸코의 뭐죠? 원형 감옥? 네, 그 역할도 그런 구조로 건축을 짓잖아요. 스스로 서로 검열을 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사회적 위치가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섹스를 즐깁니다. 임계점이 좀 얄팍해요. 저처럼. 넘어가 주세요. 다음. 아까 전. 아이고, 이거 전. 항상 상류층 문화는 사회 피라미드 구조에서 상위층들 1%, 10%들만 즐겨요. 이게 문화의 어떤 원리거든요. 상류층의 문화가 이제 하류층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류층들이 상류층의 문화를 다 즐길 쯤 되면은 상류층의 문화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이 마치 그렇게 돼 있어요. 땅값처럼. 그리고 좀 문화의 어떤 원리는 중력의 법칙이랑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네발동물이었어요. 다윈의 진화론을 안 믿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대충 넘어가고요. 네발동물이었다가 우리가 어느새 두발동물이 되죠. 우리의 선배들이, 아버지들이, 조상들이 중력이랑 싸워져서 그 덕분에 우리가 두 발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중력의 법칙에 굴복하면 개처럼 살게 되고요. 중력의 법칙에 거슬러서 자꾸 일어서려고 할수록 진화를 하게 되죠. 이 다음으로 한번 싸워야 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제가
네이버 앞에 찾아갈 때 이제 엑스배너로 제작을 했던 뭐 포스터 일부인데 우리 카페 회원들도 있고 한데 우리 카페에서는 구성의 아줌마처럼 이렇게 음부 뭐 그런 거 안 써요. 그런 말 무조건 보지에 잦습니다. 순우리말이니까. 그리고 그 말을 쓰면 사람들이 긴장하는 표정들이 보기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근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내가 내 몸에 대한 신체 부위를 언급을 하는데 입말을 하는데 왜 긴장이 되지? 신기한 거예요. 스스로 의문을 품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카페 글들은 여성 회원들이 자신의 오르가즘 경험이나 클럽에서 남자를 따먹었을 때 어떤 그런 정황들을 가감없이 100% 솔직하게 다 언어로 써서 떡 리뷰라는 이름으로 카페 게시판에 올려요. 그리고 댓글로 이제 멋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됐다. 막 상담도 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커뮤니티였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생겨서 올해 8월쯤에 네이버로부터 폐쇄가 됐어요. 지금 존재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검색을 못하게 해놨어요.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슬프도록 아름다운이라는 책이 네이버 이북스에서 팔고 있어요. 소라넬에서 연재수가 200만이 높아서 되게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화화 제작되고 있어요. CC 캠퍼스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그 네이버에서 돈 받고 팔아요. 제가 어제 읽어봤는데 거기도 보지자지로 해요. 소라넬 형님들은 또 수위가 세니까 끄적이라는 닉네임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건데 자기들이 돈 받고 네이버 북스에서 팝니다. 딜도도 팔아요. 여러 가지 뭐 성인 앱도 팔죠. 네이버에서는. 근데 이 커뮤니티는 막는다는 게 모순이거든요. 근데 저희 카페뿐만 아니라 섹스 관련 카페들이 다 폐쇄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다음에서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거든요. 한 20명이 카페 회원들이 저랑 같이 이제 고객 상담 센터 한 2달 동안 끈질기게 전화를 했어요. 걔네들도 고객님 잠시만요 라는 말밖에 못해요. 말싸움을 하다가 네이버 내부 운영 방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빙빙 돌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꼬치꼬치 캐물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요. 섹스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필요가 있어요. 이거 죄가 아닌데. 근데 음란죄, 음란물이라고 굴레를 씌워놓죠. 프레임을. 음란한 게 죄가 아닌데 반비가 생각할 때는 음란한 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이버도 좀 불쌍하고요. 네이버가 문제가 아니라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우리 헌법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례들이 문제죠. 마광수 교수님이라든지 뭐 장정일 소설가라든지 그리고 어떤 미술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음란 그림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압수를 해서 불을 태웠대요. 9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단하죠? 그 뭐 현대판 화영 아닙니까? 작가가 그린 그림을 생명인데 그걸 불태웠어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네이버 사옥 앞에 제가 찾아갔어요. 이게 언제였지? 이게 원래 이쪽을 보고 하면 더 이렇게 바람에 휘날려서 머리가 간지가 나는데 네이버 사옥 가보신 분 있어요? 진짜 휑해요. 그 고속도로 옆에 건물 하나 있고 어마어마하게 허무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서 이쪽으로 돌아봤더니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머리가 개판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단체로 서 있으면은 연행된대요, 경찰에. 허가받지 않은 집단 시위라고 하더라고요. 뭐 분당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서로 신청해야 시위를 할 수 있고 저 혼자 있으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앞에 찾아가서 뭐 배너도 걸고 이거 우리 회원분들이 만들어 주신 건데 나라님이 이런 것도 걸고 뭐 서 있었죠. 올해는 솔직히 올해는 못 있었어요. 솔직히 존나 추웠어요 이날. 이 전날과 다음 날 하나도 안 추웠어요. 이날만 영하였고 찾아갔더니 네이버 분들이 많이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싸워야 할 대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네이버 뿐이겠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싸워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질 오르가즘을 느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성분들이. 한 100명 중 10명? 5명? 제가 지금 질 오르가즘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지? 갸우뚱하시는 성공에 대해
대학생분들도 있을 거예요. 클리오르랑은 좀 달라요.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이 좀 약간 날카로운 오르가즘 쾌감이라면 지오르가즘 뭔가 오묘해요. 오묘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뭔가 경지가 있죠. 사실은 그 지오르가즘을 느낄 줄 알려면 호흡이 먼저 좀 돼야 돼요. 우리 몸 전체적으로 호흡을 할 줄 아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호흡을 잘 몰라요. 아랫배까지 호흡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애기들은 돼요. 어린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기들은, 갓난아기들은 다 섹스의 천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잊어버리죠. 사회의 임계점 때문에 다 모조리 까먹습니다. 셀프 검열을 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손을 보지로 갖다 대지를 않고 보지라는 말조차 태어나서 한 번도 내 입으로 발음을 안 해봅니다. 배워야 될 게 꽤 많습니다. 호흡도 배워야 되고요. 내 몸 쓰는 법도 배워야 되고 골반 쓰는 법 배워야 되고 이 악명 높은 시오키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잠깐 돌아가서 이거 내 노트북이지 그 영상을 봐야 되는데 다른 노트북 즉시 연결될까? 돼요. 그거를 좀 재생하면은 좋은데. 이게 남성분들 시오키 뭔지 다 아시죠? 좀 시침이 뚝 되시네. 모른대요. 왜? 모른대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야동을 보거든요. 그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시오키에 대해서. 막 싸는 그 현상을 뭘 또 이제 또 안다는 듯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오줌인지 아닌지 도대체 뭔지. 소리 너무 키우면 안 돼요? 처음부터 난리 부르스 막. 남자친구가 여성 사정 해보려고 자꾸 뭔가 손가락을 막 후비적 한 경험이 있는 분 혹시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봐. 남자들은 손 안 드는데 여자는 든다니까. 여자가 미래야, 진짜. 그래서 성공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오, 한백냥은? 안 했어요? 혼자 했을 때도 성공하셨어요? 아니요, 그분 아, 그래요? 꼭 후비적 신공으로만. 있어야 돼. 네? 뭐라고요? 혼자 할 때는 보고 있어야 돼. 아, 그래요? 여러분들, 드래곤볼 다 보셨어요? 너무 세대 차이가 나니까. 제가 30대 아저씨거든요. 근데 20대들 모를까봐. 다 아시죠? 저랑 같이 뭘 해줘야 돼요. 에네르기파, 그거를. 소리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여기 앰프가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그래. 크게.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처음부터 다시. 멈추죠? 이게 임계점이 지금 도달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다시 이분이 기를 모아요. 시작합니다. 이제 에네르기파를, 이제 이쯤에서 나와요. 이거예요. 됐어요. 좋았어요. 이게 이제 시오키라는 거고, 네, 일본 야동 장르에서 이거를 빼놓으면 이제 에로비디오 배우 취급을 받지를 못하는 모든 여자 배우들이 이거를 연습을 하고 촬영을 할 때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NG입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대단한 거는 남자가 손가락을 후비적 하지 않았는데 여성 상의로 골반을 써서 스스로 터뜨렸다는 게 굉장한 배우예요. 유부녀 배우인데 그렇죠. 아까 제 거 다시 한번 연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여성이 스스로 해서 나오는 기술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일본의 어떤 아저씨가 막 이런 식으로 이 포즈로 되게 유명한 아저씨가 있어요. 시오키를 자기가 모든 여성들을 터뜨릴 줄 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장사를 하면 오셨죠. 이 다음 장면, 어떤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 나올 때까지. 맞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해요. 되게 유명하고 섹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화술이 잘못돼서 그렇지. 한국 남자들이 G스팟에 엄청 집착을 해요. G스팟이 어디냐? G스팟 오르가즘을 터뜨릴 수 있다.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G스팟은 있는데 그렇게 성감의 부위도 아니고 이 아저씨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 아저씨가 자기 섹스 테크닉 영상에서 G스팟을 자기 집게와 중지로 만지면 여성사정이 터진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런 문지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도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병원으로 직행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질염이 생기니까. 이런 자세, 동작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아저씨가 실제로 야동에서 할 때는 이런 손을 안 해요. 손동작을. 하다가 다른 손동작으로 바꿉니다. 자기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일본 굉장히 유명해요. 포르쉐 타고 다니는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세요. 이런 것들도 잘못됐어요. 제가 여기 왔으니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아저씨는 집게 손가락과 중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아셔야 되냐면요. 미래의 남편이 미래의 남자친구가 막 이러면 대가리 한 대 때려주고요. 그게 아니다 이 새끼야. 내가 어디서 배웠거든? 이라고 하지 마시고 잘 유도를 하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 중지를 한번 이렇게 접어보세요. 끝까지 넣어서 위로 올리면 시름소리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들 스스로 몸 안에 손가락을 넣어보셔야 이 느낌을 알아요. 남자친구가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넣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면은 올바른 여성사정 신공이 펼쳐집니다. 신세계가. 이걸로 좀 연습해서 익숙해진다 싶으면은 남자의 자지 위에서 여성 상위로 올라간 다음에도 가능을 하겠죠. 뭐 그게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여성사정이에요. 5가지 오르가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고 있는, 그리고 여기 조용히 숨죽여서 느껴보지 못한 여성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난 내가 손으로 여자친구 클리토리스 오르가즘 보내줬다. 손으로, 혀로, 내 입으로 직접 여자친구의 보지를 빨아서 복발로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을 보내준 적이 있다. 확실할 수 있는 남자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 남자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지로르가즘은 설명하기 좀 복잡하고 느끼는 본인들도 좀 뭔가 이게 뭘까 싶은 완전히 4차원으로 넘어가는 저 너머의 오르가즘입니다. 그리고 학문 섹스를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학문 섹스는 하면 좋아요. 제대로 해야지. 학문 섹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학문 섹스를 잘못한 남자들이 죄가 있지. 이것도 역시 여자가 주체가 돼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궁 감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섯 번째, 자궁 섹스. 섹스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여성분들은 귀두가 자궁 경부에 닿았을 때 되게 아파요. 근데 섹스를 즐기는 오르가즘이 내 몸에 편한 여성들일수록 잘 받아들이죠. 귀두와 자궁 경부가 도킹하는 횟수가 많고, 물론 남자들이 잘 못해서 자궁이 아픈 것도 있는데 여성분들 자궁 경부가 긴장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여기 보면 보물섬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몸 골반 안에 숨겨진 5가지 오르가즘이에요. 그리고 꽉꽉 잠겨 있어요. 우리 몸이 잠근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고 사회적 통념들이 닫아놓고 키를 잠그고 숨겨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5개 보물을 찾아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섹스만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주세요. 오르가즘은 굉장히 주체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내 몸을 쓸 줄 안다는 건 내가 내 골반을 눌릴 줄 안다는 것이고요. 내가 내 골반을 누리게 되면서 섹스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둘레 안에 있을 때, 사회적 통념 안에 있을 때 저는 이걸 아멘이라고 하거든요. 아멘, 아다 멘탈. 요즘에 아다들은 없어요. 다 끼 좀 있다 싶으면 중고등학교 때 다 섹스를 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여기 수치녀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섹스를 하면 뭐예요? 멘탈이 아다인데. 멘탈이 너무너무 아다인 분들이 많아요. 클럽 가서 도대체 원나잇 하고 나서 남자한테 왜 따이는지 모르겠어요. 먹튀라 그러거든요. 먹고 튀는 새끼들.
그거에 당하는 여성분들이 뭐 그거 다 아멘 드리는 겁니다. 섹스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두뇌 플레이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멋있는 여성들입니다.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들만 오르가즘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활동이기도 해요.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축적돼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한백냥, 왠지 집 김치 맛있어요? 그래요? 집 김치 맛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의 손맛만 뭐 50년 전통 막 김치 있죠. 그것만 축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르가즘도 섹스도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섹스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섹스 관념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 심해서 섹스를 굉장히 즐길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개기시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쉬쉬하고 학교가 쉬쉬하고 자기들도 쉬쉬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축적되는 게 맞습니다. 딜오르가즘을 느낄 줄 아는 여성들의 확률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다 그래요. 통계조사를 해봤을 때. 그런데 섹스적으로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그게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섹스를 미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 이때 굉장히 이용을 잘했어요. 케네디 때부터.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을 영국의 막 나라에서 FBI, CIA가 합세해서 수출을 시키기도 했어요. 문화 정책이죠. 문화 전쟁이고. 엘비스 프레슬의 주 동작이 골반을 앞뒤로 부르르 떠는 동작이거든요. 이게 섹스입니다. 앞뒤로 부르르 떠는. 그 동작을 보고 여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미국은 섹스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섹스를 즐기는데 좀 주저함이 없죠. 일본이 뭐 성진국인 건 다 아시잖아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고대 때부터 섹스에 대해서 아무런 금기가 없었어요. 너무 나가서 큰친들끼리 관계를 하기도 할 정도로. 다음 부탁드릴게요. 좀 끝자락이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제 속도. 이거는 동양 사상의 끝판왕. 이 사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노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 너무 근본적이라. 무라일체 노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백발 할아버지가 사회학생들이니까 잘 알겠네. 마르크스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도 노자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크스 사상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마르크스 사상도 우리 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르크스가. 대상화가 쉽게 말해서 제가 만졌을 때 내 몸이 젖는 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만졌을 때 내 보지가 건조하지 않는 것. 그게 대상화예요. 피드백이 잘 되는 거죠. 피드백이 잘 되는 사람들은 피드백이 잘 되시는 분들은 남 밑에 노예로 안 살아요. 노예는 소리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노예거든요. 주인님은 뭘 어떻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자기가 만드는 상품을 애정을 품지를 않아요. 기계적으로 만드니까.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거든요. 자기가 말한 상품에 대해서 소외를 하고 자신의 고용주에 대해서 아무런 애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용주가 주는 월급, 고용주가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아무런 애정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소외.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기와 섹스를 좀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친구랑 섹스를 하면서 그게 남자친구랑 섹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주는 거지.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닌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의 무라일체 사상과 우리 마르크스 아저씨의 어떤 대상적 활동 뭐 이런 굉장히 애매한 말들 이런 것들 어려운 말들 먹물들만 하는 진중권만 하는 이런 어려운 말들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크스 아저씨가 동물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맞서 싸울 줄 아는 게 인간이다. 동물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잖아요. 산이 있으면 돌아서 가죠. 그런데 인간은 산을, 터널을 뚫어버려요. 그건 자연 파괴 행위를 제가 칭찬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동물이랑 다르잖아요. 범죄, 성강간, 이런 것들은 동물 같은 남자들이, 동물만도 못한 존재들이 저지르는 범죄고, 우린 인간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20대니까, 이 5가지 오르가즘 상자 다 충분히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급하게 만든 PPT인데 다음도 있나? 한번 넘겨줄래? 있으면 어떡하지? 있네. 우리는 원래 야했어요. 애들은 야해요. 자기 손가락을 쪽쪽 빨아요. 그게 셀프 잡발입니다. 오랄 섹스를, 컵닐링구스를 제 반비 표현하면 잡발을 어린 시절부터 해요. 그리고 좀 끼 있는 친구들은 7살 때부터 방바닥에 대고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을 느낍니다. 우리는 원래 알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걸 까먹은 걸 다시 공부를 하려면은 절대적으로 학습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학습이란 거는 혼자서 하는 건 학습이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료도 사회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빌어서 만든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 화끈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원래 야했으니까.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는 원래 야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겁나 야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쉬는 시간 동안 우리가 겁나 야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겁나 야한 얘기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해서 대체적으로 크게 4가지 주제를 잡았어요. 우리가 섹스를 하는 장소와 관련돼서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하고요. 섹스에 임하는 남녀의 동상이몽, 섹스를 하는 중에 남녀의 동상이몽, 그리고 섹스를 하고 나서의 남녀의 생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분들, 그리고 남성에게는 음지 문화였던 자위, 그리고 여성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라는 그런 자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성적 기호, 개인의 성적 취향과 다양한 패티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논하실 분들 각자 원하시는 부분으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분 쉬는 시간 가지고 15분 동안 토론 후 그 다음에 반비 씨한테 Q&A 작성한 다음에 반비 씨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럼 일단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멈췄다가 다시 할 수 있죠. 기다려봐. 이거랑 이거는